네, 안녕하세요. 유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입학 전형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입학 전형, 내가 어떤 전형을 좀 준비할 건지 입시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데 입시 전략이 왜 필요한지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뭐 크게는 수시랑 정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혹시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분들 중에 지금 정한 분들이 있나요? 뭐 이 영상을 듣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뭐 불안하다면 굳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입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우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는 게 학생부 종합 학종이죠. 왜 학종을 가장 많이 준비할까요, 학생들이? 우선 이건 제 생각인데 가장 안정적이죠. 그냥 내신 준비하고 자소서 준비하면서 동아리 활동, 뭐 독서 기록, 기타 활동들, 내가 준비를 잘하면은 그만한 게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자소서만 잘 쓰면은 내신에 비해서 더 학교를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종이 가장 많은 인원을 뽑죠. 그게 뭐 가장 큰 이유겠네요.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학종으로 거의 70% 후반대의 학생을 뽑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수치만 봐도 학종이 유리할 것 같죠? 또 몰라요. 틈새 시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틈새 시장을 한번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고 내가 뭘 준비해야 가장 좋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뭘 제일 잘하는지 아는 게 이걸 저는 주제 파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적인 말로는 메타 분석이라는 말도 있다고 해요. 나를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뭐가 좋냐면은, 우선 내가 뭘 잘하는지 안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좀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갔는데, 논술 전형으로 연세대 신소재공학과랑 한양대 신소재공학과에 합격을 해가지고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를 갔는데, 저는 국어랑 영어를 진짜 상대적으로 수학이랑 과학에 비해서 좀 못하는 편이었어요. 그 수학이랑 과학 1등급이 나오는데 그 국어랑 영어는 3등급, 4등급도 나올 때도 있고 굉장히 불안하고 기복이 심하고, 그래서 내가 대학을 좀 더 잘 가려면은 나는 수학과 과학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논술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1월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논술 준비를 했는데, 그럼 논술 준비를 할 때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결국 내신이든 수능이든 논술이든 다 결국 본질은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수학을 잘해지면은 다 잘 보겠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그 세 가지 공부를 구분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뭐 내신이랑 수능을 좀 논술 스타일로 공부를 했는데 저는 논술에 좀 초점을 맞췄으니까 그 내신이랑 수능 공부를 논술이 서술형이잖아요. 그래서 좀 서술형 위주로 증명하고 뭐 간단한 정리도 다 증명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었고, 그렇게 저는 좀 공부 방향을 이렇게 내가 논술을 준비할 거니까 나는 공부를 이렇게 할 거야 라는 확실한 좀 이런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에 논술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저는 당시 연세대 입학이 목표였으니까 그 10월 초에 맞춰서 성적을 가장 극대화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였는데, 뭐 성적 추이, 뭐 내 수학 실력 추이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10월에 정점을 찍고 그거를 11월까지 유지하자,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런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와서 네,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의 논술 전형으로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시 전략은 좀 빠르게 정하면 빠르게 정할수록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1월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준비를 안 했으면 됐을지 안 됐을지도 좀 의문이 드는데, 근데 이런 입시 전략을 좀 확고하게 정한다는 게 내가 여기에 올인한다라는 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험생의 가장 큰 적은 저는 불안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확실한 미래, 뭐 다양한 보험도 있으면 좋겠고, 내가 이걸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자신감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안 될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5월, 6월 이때쯤에는 좀 불안함이 좀 있었어가지고 공부가 좀 손에 안 잡히고 이런 시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확고한 그 틀을 잡아뒀으니까 그 전략대로 좀 메인 전략대로 내가 잘하는 게 이거다 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좀 더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고3이 되신 학생들은 12월에 이제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연도 계획을 세우겠죠? 1월부터 그 다음 수능 때까지 11월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1, 2월에 힘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의욕이 앞서죠. 당연히 이제 내가 고3이야, 난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뭐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 스케줄을 쫙 짜놔요. 뭐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이게 오래 가면 지쳐요. 그러니까 공부도 총량이 있는데 뭐 아닌 학생들도 있어요. 정말 열정에 차는 정말 열심히 그 독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정말 대단한 거고,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처럼 중간중간에 좀 쉬고 싶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2월 그 겨울방학 동안은 좀 기초를 다지고 내 공부 습관을 좀 확립하고, 뭐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가 잘 되고, 나는 언제 이런 공부를 하면 잘 되고, 나는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좀 잘 되고, 이런 거를 좀 파악하는 시기였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를 한번 하자면은 힘주지 말라는 얘기가 제 얘기거든요. 저는 1월 1일인가? 1월 2일인가? 아무튼 새해가 되자마자 동네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아침 10시까지 가가지고 낮엔 도시락을 먹고 저녁엔 집에 왔다가 다시 저녁 먹고 다시 독서실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이 생활을 딱 한 달도 못하고 지쳤어요. 그래서 그 2월쯤부터 됐을 때는 막 독서실 가서 그냥 자고 놀고 친구랑 핸드폰 보고 이러다 왔었는데, 제가 부족한 걸 수도 있지만 뭐 친구들만 봐도 그냥 책만 펴놓고 뭐 한두 시간 멍 때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계획을 짤 때 처음에는 좀 여유롭게 나의 성향을 파악한다 이런 식으로 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알았던 거는, 저는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못하는 타입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스터디 플래너를 전혀 안 썼거든요. 이게 좋은 습관은 아닌데, 처음에는 플래너를 쓰다가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막 하다가 한번 빼먹고 이러면은 결국 나중에는 스터디 플래너가 의미가 없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가지고, 저는 플래너라기보다는 좀 그 일주일간에 해야 될 목록들, 그전 체크리스트 이 정도만 만들었던 편이에요. 뭐 내가 이번 주에 이 과목과 이 과목 정도를 하겠다, 아니면은 이 과목과 이 과목에 복습만 한다, 뭐 문제만 푼다, 뭐 오답 정리를 한다, 뭐 이런 거를 계략적으로 정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그날 손 가는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일 단위로 계획을 짠 게 아니라 주 단위로 계획을 짰으니까, 얘가 2주에는 이거 하면 되니까 오늘은 뭐 수학해야지, 오늘은 영어 해야지, 이러면서 제가 그냥 손 가는 대로 공부를 했던 타입인데, 저는 그게 잘 맞았으니까. 저는 어떤 날은 그냥 수학 문제지만 뭐 3, 4일 내내 수학만 푼 적도 있어요. 기하 벡터였나? 뭐 그거를 수능 특강을 사가지고 3일 4일 만에 만 풀어가지고 뭐 다 풀고 뭐 이랬던 적도 있고, 뭐 지구과학 그런 거는 뭐 내용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하루 만에 다 풀고 뭐 이런 날도 있는데, 그러니까 1, 2월은 여러분이 어떤 공부 성향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런 걸 찾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있겠네요. 저는 인강을 안 들었는데 요즘 학생들이 인강을 좀 많이 듣는 것 같더라고요. 스카이듀 인강을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인강을 좀 들을 때 인강을 듣는 시간도 좀 정해놓고, 내가 인강을 어떻게 들을지, 처음 배우는 용어로 들을지 복습하는 용어로 들을지 이런 것도 정해놔야겠죠. 그래서 제 얘기를 하다 자꾸 옆으로 새는데, 다시 제 얘기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1, 2월에는 좀 느슨하게 공부를 한 편이고, 그때부터 논술 공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1, 2월 때는 좀 논술 형식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모의고사 공부를 소홀히 했는데, 그래서 3월 모의고사부터 좀 슬럼프가 왔는데, 수학이 3월, 4월, 6월, 7월, 9월 모두 다 3등급이 나왔어요. 원래 그 이전까지 1등급이 나오다가 그래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어떻게 또 이게 제 목표가 좀 잘 맞았던 게, 저한테는 딱 그 9월 모의고사 직후부터 문제를 푸니까 안 틀리기 시작했어요, 수학 문제를. 그래서 10월 모의고사 다 맞았던 것 같고, 수능 때는 실수로 하나 틀리고, 그래서 뭐 1등급을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서 이 논술이라는 큰 뼈대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지 계획을 짰고, 그걸 바탕으로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 내가 뭘 잘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대학을 가장 잘 가려면은 뭘 준비하는 게 좋을까? 이거부터 고민을 해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공부 방향도 그 1년간의 계획도 짜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내가 좀 자신감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이걸 언제 어떻게 월별로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나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건지, 이것까지가 다 입시 전략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한 이 계획에 충실하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공부법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 정해진 이 루틴이 있으면 좋은 게 고민할 거리가 좀 줄어들어요. 내가 정해진 대로, 정해놓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공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스터디 플래너의 역할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스터디 플래너를 짜면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다면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입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공부하시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